저는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했습니다. 같이 김치 담그고, 속내도 털어놓고, 이 사람만큼은 저랑 끝까지 정 붙이고 살아줄 거라 믿었죠. 근데 그 며느리가요, 저희 진수 등록금 달라고 손 벌리더니 제 피 같은 돈으로 코를 세우고 눈을 두 줄로 만들었습니다. 저 몰래 수술대 올라가면서 제 얼굴 앞에선 눈물까지 흘렸던 그 사람이요. 그렇게 저를 속여놓고도 나중엔 뻔뻔하게 이럽디다. 저도 사람인데요. 평생에 키우고 살림하다 보니까 거울 속 제 얼굴이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초라한 건 네 얼굴이 아니라 네 속이더라. 그날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그냥 미끄러진 게 아니었어요. 제 믿음이 무너지고 제 인생이 조롱당하고 제 피와 땀이 발바닥에 짓밟히는 그 순간 제 손끝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나 김순자, 더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김치 냉장고를 열었어요. 작년에 담가둔 갓김치가 반폭이 남아있더라고. 미경이가 김치 담가주겠다더니 벌써 몇 년째 소식이 없네. 그걸 꺼내다 말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놓쳐버렸습니다. 툭! 바닥에 떨어진 폰이 쿵 소리를 내며 튕겼고 화면이 번쩍 켜졌어요. 김정태 통화 목록 맨 위에 떠있는 이름. 제 아들이에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저려왔더라고.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직감한 순간이었나 봅니다. 한 달 전이었어요. 오후 3시쯤이었을 거야. 평소 같으면 낮잠 자는 시간인데 그날은 왠지 잠이 안 와서 김치냉장고 정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미경이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높았어요. 다급함이 묻어 있었지. 어머니, 진수 등록금이 이번에 수시로 대학 붙었는데요. 기숙사비랑 등록금이 마련이 급해서 그래요. 대출도 안 되고 정말 죄송합니다. 진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겠지만 마음속으론 할머니 많이 기다릴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뜨끈해지더라고. 저희 진수가 드디어 대학에 붙었다니. 그동안 얼마나 애썼겠어요.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음이 짠했거든요. 어느 대학이냐? 그 지방 사립대학인데요. 그래도 진수가 하고 싶어하는 전공이 있어서요. 등록금이 얼마나 든다더냐? 기숙사비까지 해서 3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미경이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는 것 같더라고. 그 소리 듣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날 은행에 들렀어요. 구멍난 겨울 점퍼를 꿰매며 아껴온 돈, 새벽 5시부터 나가서 폐지 주우며 모은 돈,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 손주 진수를 위해 모은 마지막 노후자금 3천만 원. 은행 창구에 앉아서 통장 들고 있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 3천만 원이면 저한테는 평생의 돈이거든요. 보일러 안 켜고 약값 아끼고 밥도 하루 두 끼로 줄이면서 모은 돈이야. 그래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진수를 위해서라면. 말없이 미경이 통장으로 송금했습니다. 진수는 같이 살진 않지만 저랑 참 가까워요. 이 동네에서 따로 살면서도 전화는 자주 하거든. 시험 끝나고 나면 늘 할머니, 저 수학 망했어. 할머니, 엄마 또 잔소리했어. 할머니, 오늘 급식으로 나온 김치찌개가 할머니 것 같았어. 그렇게 투정도 부리면서 저한테는 늘 속마음을 보여주는 아이였단 말이야. 다른 할머니들한테 들어보면 요즘 애들은 할머니하고 말도 안 한다더라고. 그런데 저희 진수는 달랐어요. 그래서 더 믿었던 거지. 이 녀석이 대학에 붙었다면 그간 고생도 많았고 이젠 잘 될 일만 남았다고 그렇게 안심했거든요. 3천만 원 보내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까? 진수한테서 전화가 한 번도 안 왔어요. 평소 같으면 하루 걸러 한 번은 전화하는 녀석인데 대학 준비한다고 바쁜가 보다 생각했지. 하지만 오늘 진수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어요. 현관벨이 울려서 나가봤더니 진수가 서 있더라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할머니 하고 밝게 인사하는 녀석인데 그날은 현관 앞에서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진수야. 들어와. 할머니. 진수가 눈을 질끈 감고 말했어요. 할머니, 저 대학 안 갔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귀를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고 물었지. 진수는 울먹이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더라고. 수시도 정시도 다 떨어졌어요. 재수도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근데 엄마가 진수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길래 제가 재촉했어요. 엄마가 뭐라더냐? 그 돈으로 성형수술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나고 숨을 쉬는데 가슴이 조여오고 머리는 맑은데 세상이 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야, 그게 무슨 말이냐? 엄마가 갑자기 얼굴이 달라졌어요. 눈이랑 코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돈 났냐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학 등록금 하라고 주신 돈인데 제가 대학 안 간다고 하니까 그걸로 수술했다는 거예요. 이 얼굴로는 재혼도 못하겠다면서요. 진수는 그 말을 하고는 머리를 푹 숙였고 저는 한참을 말없이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저는 진수한텐 화 못 냅니다. 그 아이가 잘못한 건 아니니까요. 모르고 있었던 거고 말 못했던 거겠지. 아니, 말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진수가 돌아가고 난 뒤 김치 냉장고를 다시 열었는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힘을 주고 던진 것도 아니고 분노에 찬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허탈해서 손에 힘이 풀려버린 거예요. 바닥에 떨어진 폰이 반짝 켜지면서 다시 김정태란 이름이 떴습니다. 제 아들이자 진수의 아버지.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걸 모른 척 하고 있는 사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내려앉아 버려서였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거든요.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이해하려고 애쓰고 남편 잃고 혼자 아들 키울 때도 며느리가 김치 담가준다더니 말 바꿀 때도 정태가 한 달에 한 번도 안 올 때도 다 참았어요. 근데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라오는 기분이었어요. 아, 이제는 정말 안 되겠구나. 더는 참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나 김순자, 더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동네에 산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금천구 변두리, 달동네라 부르던 시절부터 살았지. 반지하에서 시작해서 월세 단칸방 거쳐서 지금은 그나마 햇빛 드는 작은 연립주택에 삽니다. 요즘은 주말이 제일 조용해. 가끔 진수가 전화하면 그게 유일한 소리 같기도 하고. 할머니, 뭐 드셨어요? 할머니, 요즘에도 새벽에 일어나세요? 걔 목소리 들으면 제 속에 살고 있던 모든 외로움이 그 순간만큼은 살짝 물러나더라고. 제가 정태를 혼자 키울 땐 그렇게 다정한 말 한 번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남편은 정태 3살 때 사고로 떠났고 그 뒤로 하루도 마음 편히 산 적이 없었어요. 지하철 청소, 식당 설거지, 마트 시식까지. 남들 일하기 싫은 시간엔 다 제가 나갔지. 아침 5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오는 생활, 그걸 정태가 보고 자랐습니다. 그 애가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말은 잘 들었어. 엄마, 나중에 꼭 잘 돼서 갚을게. 그 말을 믿고 저는 하루하루 버텼거든요. 그런데 그 애는 25에 결혼을 하더니 사람이 변하더라고. 며느리 미경이는 처음엔 참 싹싹하고 밝은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김치 담가 드릴게요. 어머니, 다음 주에 고기 반찬해서 갖다 드릴게요. 어머니, 혼자 계시지 마시고 언제든 전화하세요. 저는요, 그 말들을 다 믿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봐. 결혼하고 몇 년 지나면서부터는 전화도 뜸해졌고 얼굴도 보기 어려워졌어요. 같은 동네 사는데도 말이야. 어머니, 요즘 바빠서요. 어머니, 진수 학원비가 많이 들어서 힘들어요. 어머니, 정태 직장일이 많아져서 집에도 늦게 와요. 핑계는 참 많더라고. 며칠 전 병원 정기검진을 마치고 집에 오는데 마트 앞에서 우연히 미경이를 봤습니다. 근데 그 얼굴이 딱 봐도 뭔가 달라졌더라고. 코도 높아지고 눈도 뭔가 또렷해진 느낌. 그런데 얼굴은 부어있는 듯 했어요. 화장인가? 했지만 그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나이든 시어머니가 참견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서. 진수는 그런 미경이 밑에서도 곱게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혼자 책 보기를 좋아하고 말수가 적은 편이지만 속정 깊은 아이였거든. 올해는 수험생이라고 더 말이 없어졌지. 그래도 가끔 전화로 투정 부리는 걸 보면 마음은 여전히 어린애더라고. 할머니, 수학 진짜 짜증나요. 저 진짜 의대는 무리인가 봐요. 왜, 너 수학 선생님이랑 친하잖아. 그것도 예전 얘기죠. 그렇게 툭툭거리던 녀석이 갑자기 오늘 우리 집에 찾아와서 그런 말을 했다니. 그 아이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엄마가 할머니 돈으로 성형수술을 했다고. 그 말을 꺼내는데 얼마나 망설였을지 그 표정을 보니 알겠더군요. 진수는 아마 자기 엄마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걸 저한테 말하고 싶지 않았을 거야. 근데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겠지. 그 아이도 이제 어른이니까. 그리고 저는 그 아이가 제 손주라는 게 참 고마웠습니다. 그 애라도 안 망가져줘서, 그 애라도 진실을 말해줘서.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무리 서러워도 참고, 아무리 속이 끓어도 웃으며 버텼습니다. 남편 없이 아들 하나 키우느라 무릎이 까져도 참았고, 며느리가 약속 어겨도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겼고, 아들이 한 달에 안부 전화 한 번 안 해도 직장일이 힘드니까 하고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젠 더는 참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못 배운 건 죄가 아니지만 사람을 속인 건 죄니까. 다음 날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누구에게냐고요? 그거야 그동안 너무 조용히 넘어갔던 사람. 아들 정태에게 말이에요. 미경이가 제 돈으로 얼굴을 고쳤다면 정태는 그걸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부부끼리 그런 큰 돈이 오가는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왜 미경이를 말리지 않았을까? 왜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을까? 이제 알겠네요. 제 아들도 결국 그 여자 편이구나. 저보다는 자기 마누라가 더 중요하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제 내 편을 들어야겠어요. 내 손주 진수 편 말이야. 그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겠습니다. 미경이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정태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사람 속이는 게 얼마나 나쁜 일인지 똑똑히 가르쳐 줘야겠어요. 나 김순자, 이제 진짜 화낼 거야. 그날 아침 김이 빠진 밥처럼 마음도 허전했어요. 갓김치를 꺼내다 놓쳤던 휴대폰은 다행히 깨지진 않았지만 내 안에 무언가는 분명히 금이 갔습니다. 바닥에 앉은 채 휴대폰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버튼 하나 눌렀습니다.
김정태. 한참을 신호만 울리더니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느새 그는 저한테 존댓말을 쓰는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그 물음이 오히려 더 낯설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한 거라는 걸 뻔히 알 텐데 무슨 일이냐고 되묻는 그 말투에서 정태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걸 저는 직감했습니다. 정태야, 내 아내가 제 돈으로 뭐 했는지 알고 있니? 통화 너머에서 한숨 섞인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 돈 진수 등록금 준다고 해서 내가 줬다. 근데 진수가 저한테 찾아와서 그랬어. 대학도 안 갔다고, 재수도 안 하겠다고. 그리고 내 마누라가 그 돈으로 얼굴을 고쳤다고 하더구나.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말 좀 해봐라. 너 그거 알고 있었지? 그제야 정태가 낮고 무기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냥 넘어가요. 미경이도 그동안 힘들었어요. 진수 문제도 있고 우울증도 오고 그 돈 나중에 내가 갚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핏줄이 당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게 할 소리냐?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보일러 안 켜고 약값 아끼고 밥도 하루 두 끼로 줄이면서 모은 돈을 내 마누라가 코 세우는데 썼는데 넌 그냥 나중에 갚을게 그 한마디면 끝이니? 정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침묵하더니 겨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엄마, 미경이랑은 말싸움하지 마세요. 괜히 또 감정 상하시니까 그냥 잊고 지내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이 아들이란 사람은 이제 정말 저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구나 싶었지. 그래. 내 마누라 성형비를 등록금 준 돈으로 하는 게 맞니? 진수 등록금도 너희가 내야 하는 거 아니야? 그제야 정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엄마, 그걸 그렇게 몰아가면 어떡해요? 나도 미경한테 화났어요. 근데 진수 앞에서 이러면 애만 더 혼란스럽잖아요. 그럼 진수 앞에서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진즉에 나서서 바로잡았어야지. 나는 내 엄마다, 정태야. 너한테 밥숟가락 놓고 살던 사람이야. 근데 지금 너 누구 편 드는 거냐? 엄마, 편을 가르면 어떡해요? 편을 가른다고? 야, 정태야. 제가 모르게 반말이 튀어나왔어요. 내가 지금 중재자 행세하는 줄 아니? 내 마누라가 시어머니 돈 훔쳐다가 얼굴 고친 거야. 이게 편가를 일이냐? 이게 중재할 일이야? 엄마, 닥쳐. 내가 언제부터 나한테 엄마라고 불렀지? 내 마누라 눈치 보느라 바빠서 엄마가 뭐라고 사는지도 모르는 주제에. 정태는 말이 없었어요. 너 알아? 내가 그 돈 모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새벽 5시에 나가서 폐지 주워서 무릎 아픈 걸 참고 계단 올라다니면서 모은 돈이야. 근데 내 마누라는 그걸로 뭐 했지? 코 높이고 눈 두 줄로 만들었어.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왜 진정해야 해? 도둑 맞은 사람이 왜 진정해야 되냐? 그 말에 정태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엄마, 도둑이라는 말은 너무하잖아요. 그럼 뭐야? 사기지? 속임수지? 어떻게 부르든 내 마누라가 한 짓은 변하지 않아. 손주 등록금이라고 거짓말해서 돈 받아놓고 자기 얼굴에 갖다 붙인 거야. 정태야, 마지막으로 물어본다. 너 진짜 몰랐니? 3천만 원이 어디서 났는지, 내 마누라가 갑자기 왜 얼굴이 바뀌었는지 정말 몰랐어? 한참의 침묵 후 정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았어요. 뭐라고? 알고 있었어요. 미경이가 수술한다고 했을 때. 근데 그때는 진수가 정말 대학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남는 돈으로 하는 거라고. 남는 돈? 저는 차가운 웃음이 나왔어요. 3천만 원이 남는 돈이야?
내 평생 재산이 남는 돈이라고?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이제 알겠다. 너도 한패구나. 내 마누라가 사기칠 때 너도 알고 있었고, 지금도 그 여자 편이고. 엄마, 야, 정태야. 너 내 아들 맞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되냐? 내 아버지가 죽고 나서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널 키웠는데. 통화는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었어요. 정태는 결국 한숨을 푹 쉬더니 미안해요. 나중에 얘기해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 아들이 이런 사람이었나? 그동안 제가 너무 착각하고 살았나 봅니다. 정태가 착한 아들이라고, 며느리가 좀 이상해도 아들은 괜찮다고. 천만에요. 새우등 터질 때 고래도 같이 터지는 거였네요. 그날 오후 저는 떡을 사들고 정태네 집으로 향했어요. 무슨 명분이 필요했냐고요? 없었어요. 그냥 사람이 이렇게까지 당했으면 한 번은 눈을 보고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는 전화로 끝낼 일이 아니야. 직접 가서 그 두 사람 얼굴을 보고 할 말 다 하고 올 거예요. 나 김순자, 이제 진짜 나선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미경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코끝이 날렵했고 쌍꺼풀 라인이 진해졌더군요. 아, 저 얼굴이 내 돈으로 만들어졌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저리면서도 묘하게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요,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긴. 떡 좀 갖고 와봤어. 나랑 얘기 좀 하자. 네, 들어오세요. 거실 소파에 앉은 저는 주위를 한번 천천히 둘러봤어요. 눈에 보이는 가죽 소파, 새로 바꾼 듯한 커튼, 탁자 위엔 피부에 문지르는 비싸 보이는 미용기계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요즘 얼굴 리프팅에 좋다며 광고하는 그런 기계 말이에요. 하나같이 진수 등록금보단 훨씬 먼저 챙긴 것들이었지. 미경아, 솔직하게 말해봐라. 내 돈으로 내 얼굴 고친 거 맞지? 미경은 처음엔 당황한 얼굴이었지만 이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사람인데요. 평생 애만 키우고 살림만 하다가 거울 보니까 제가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진수 대학도 결국 안 간다 그러고 그 돈 차라리 저 자신한테 썼어요. 뭐 그렇게 큰 죄예요?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입꼬리만 올려진 차가운 웃음이었지. 그래, 내 얼굴은 바뀌었겠지. 그런데 양심은 왜 그대로냐? 내가 내게 뭐라 그랬니? 진수 대학 붙었다고 등록금 없어서 큰일이라며. 대출도 안 된다며 울먹이기까지 하더라. 그거 다 연기였어? 미경은 시선을 피하며 말끝을 흐렸어요. 어머니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저도 살아야 하니까요. 살아야 한다고? 야, 미경아. 제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너 혼자 살자고 우리 손주는 버렸니? 진수는 아직 애야. 대학 떨어지고 재수도 못하겠다고 할 만큼 그 아이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냐. 그런데 엄마라는 사람이 그 돈으로 내 코를 세웠다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어머니, 목소리 좀. 목소리? 내가 목소리를 왜 낮춰야 해? 도둑한테 예의 차려야 되나? 그때 방문이 열리며 정태가 나왔습니다. 순간 미경은 반색하며 정태를 바라봤어요. 여보, 엄마가 또 왜 이러시는지 좀 말씀드려요. 정태는 곤란한 표정으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실소가 터졌어요. 정태야, 넌 내 마누라가 내 돈으로 성형한 거 알고 있었지? 엄마, 그게 미경이가 요즘 많이 힘들었어요. 진수 문제도 있고 우울증도 있었고. 그래서 힘들면 남의 돈 가져다 자기 얼굴 고치는 게 당연하니? 내 돈이 남의 돈이냐? 내 엄마 돈이야.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말해야 되냐? 고맙다고 해야 돼? 내 마누라가 사기쳤는데 축하한다고 해야 되나? 정태는 끝내 시선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미경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기라니요. 너무하잖아요. 제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큰 죄? 그래. 작은 죄지 뭐. 손주 등록금 달라고 거짓말하고 시어머니 평생 재산 가져다가 내 얼굴에 붙인 게 작은 죄지. 저도 가정주부로 살면서 스트레스가. 닥쳐. 제 한마디에 미경이 입을 다물었어요. 스트레스? 야, 미경아. 너 나이가 몇 살이냐? 40이 넘어서 그 소리 하는 거야? 누가 스트레스 없이 사냐? 나는 스트레스 없었을 것 같아? 미경이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한테만 왜 이러세요? 정태도 알고 있었는데. 그래, 정태도 나쁘지. 근데 돈 쓴 건 너잖아. 얼굴 바꾼 것도 너고. 거짓말한 것도 너야.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진수였습니다. 할머니? 진수야. 진수는 거실 분위기를 살피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그리고 엄마와 아빠를 번갈아 쳐다보다 침 한 번 삼키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진짜였어? 진짜 할머니 돈으로 수술했어? 미경은 당황한 듯 진수를 향해 다가섰어요. 진수야, 그게 그런 게 아니야. 엄마도 너를 위해서였고, 엄마를 위한 거잖아. 나를 위해서였으면 차라리 날 속이지 말았어야지. 진수의 외침에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진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됐다, 진수야. 이젠 너라도 더럽혀지지 마라. 할머니가 다 봤고 다 들었어. 그리고 용서하지 않을 거야. 미경은 뒤로 주저앉듯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정태는 입술만 깨물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미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경아, 내가 관리한 건 내 얼굴이고 내가 관리한 건 내 가정이었어. 그런데 지금 누가 더 보기 흉한지 스스로 생각해봐라. 그깟 코 세운 게 대단하냐? 사람됨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미경은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정태네 집을 조용히 나왔어요. 손엔 빈 쇼핑백 하나, 가슴엔 할 말 다 하고 난 후에 묵직한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찰칵 닫히는 순간 진수가 황급히 뒤따라 나왔어요. 할머니, 잠깐만요. 제가 돌아보자 진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 다시 공부할게요. 할머니, 그 돈 꼭 의미 있게 만들게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모처럼 아주 오랜만에. 그래, 우리 진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을 거예요. 그 다음 날이었어요. 저는 새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허리가 좀 뜨긴 했지만 단정한 차림이었지. 머리도 가지런히 빗고 오래 묵힌 브로치 하나를 코트에 달았어요. 행선지는 동네 법무사 사무소, 도장과 등본, 그리고 오래된 통장 내역까지 챙겨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유언장을 쓰려고 왔어요. 사무장이 처음엔 놀란 눈치였어요. 그러나 저는 조곤조곤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가진 돈과 집은 전부 우리 손주 진수한테 갑니다. 며느리나 아들한테는 한 푼도 안 줘요. 이미 줄 만큼 줬고 받은 사람들은 사람 노릇 못했거든요. 공증인이 몇 차례 확인 질문을 했고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가족분들과 상의는 하셨나요? 상의요? 도둑하고 무슨 상의를 해요? 내 돈인데 내가 못 정해요? 서류에 도장을 찍고 사무실을 나서는 그 순간 햇살이 제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진짜 끝이야. 이틀 뒤 오후였어요. 미경이가 우체국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받았겠지. 김순자라는 발신인 이름을 보는 순간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내용은 간단했어요. 재산 일체는 김진수에게 증여 예정 김정태방 미경 부부는 상속 권리 없음 이에 제기 시 법적 조치 예정. 그날 저녁 진수가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이상해요. 계속 중얼거리면서 울고 있어요.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할머니가 너무 심하다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진수야, 내일 시간 있니? 할머니랑 차 마시러 갈래? 다음 날 교회 근처 카페에서 진수를 만났습니다. 진수는 책가방을 맨 채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공부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엔 끝까지 해볼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누가 뭐래도 내 인생이니까. 다만, 나도 이제는 바보처럼 안 살아. 너만 사람답게 커주면 난 더 바랄 게 없어. 진수가 물끄러미 저를 바라보다 문득 말했어요. 엄마가 요즘 저한테 말도 잘 안 해요. 아빠도 늘 방에 있고 집안 분위기 되게 이상해요. 저는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집안이 원래 그랬단다. 그냥 내가 너무 오래 참았을 뿐이야. 그 순간 진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지켜드릴게요. 지켜? 뭘 지켜? 할머니가 외롭지 않도록. 할머니가 속상하지 않도록. 저 이제 어른이니까 할머니 편이 되어드릴게요. 저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우리 진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런데 사흘 뒤였어요. 미경이가 제 집 앞에 불쑥 찾아왔습니다. 화장은 진했고 손엔 비싼 케이크 상자가 들려있더군요. 어머니, 저예요. 미경이요. 할 말 있어서 왔어요. 저는 문틈으로 한참을 바라보다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뭔 말인데? 그때는 제가 너무 충동적이었고 진수 등록금 쓸 데가 없으니까 그냥 내 돈 훔친 거지. 그건. 미경이가 눈을 깔았어요. 저 진수한테라도 잘하려고요. 어머니 마음 좀 돌리실 순 없을까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경아, 내 얼굴은 내가 만든 거야. 내 돈으로. 그런데 지금 와서 고개 숙인다고 그 얼굴이 다시 너의 진심처럼 보일까? 미경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던 겁니다. 어머니, 제발. 저도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언제부터 후회했지? 내가 유언장 쓴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그게 아니라. 야, 미경아.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내가 한 건 돈을 훔친 게 아니야. 사람의 마음을 훔친 거지. 내가 손주 사랑하는 마음, 내가 진실할 거라고 믿었던 마음 말이야. 나는 이제 내 재산을 미경 얼굴에 안 바릅니다. 미경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사람 노릇 못한 자들한테 줄 돈은 없어. 그 돈 다시는 네 얼굴에 안 바른다. 저는 문을 천천히 닫았어요. 문 너머에서 케이크 상자가 땅에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어요. 가슴이 시원했거든요. 나 김순자, 이제 정말 끝낼 거야. 미경이가 케이크 상자를 떨어뜨리고 간 다음 날이었어요. 저는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간 건데 왠지 집에만 있기가 답답하더라고. 그런데 마트 앞에서 동네 아주머니 하나가 저를 보더니 이상한 눈빛을 보내는 거예요. 어머니, 요즘 많이 편찮으시다면서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네, 뭐가요? 아, 며느리분이 그러시던데.
어제 여기서 장 보시면서 만났거든요. 그때 전화 받으시더라고요. 친척분이신 것 같던데 어머니가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 말씀도 이상하고 성격도 예민해지셨다 그러시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미경이가 뭔 소리를 하고 다닌 거야?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며느리분이요. 이번 주말에 생신 모임 있다면서 친척분들한테 전화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걱정되시나 보다 했는데 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미경이가 친척들한테 뭔 말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뻔하거든요. 시어머니가 나이 들어서 성격이 이상해졌다. 돈 문제로 예민해졌다. 며느리를 괴롭힌다. 그런 식으로 말했을 게 분명해요. 그날 오후 조카딸 영희가 전화를 했어요. 고모, 이번 주말 삼촌 팔순 생신 잔치 오시죠? 그럼 당연히 가지. 그런데 영희가 말을 망설이더라고. 혹시 고모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왜? 정태 형수가 그러던데. 요즘 고모가 많이 편찮으시다고. 또 그 소리네요. 영희야, 나 멀쩡해. 아픈데 하나도 없어. 아, 그럼 다행이에요. 그런데 형수 말로는 노인정에서도 사람들이랑 말다툼을 하셨다던데. 노인정에서 말다툼? 저는 노인정에 발도 안 디뎠는데요. 그제야 알겠더라고. 미경이가 먼저 칼을 뽑았구나. 친척들 앞에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는 억울한 며느리 행세를 하려는 거지. 영희야, 주말에 가서 자세히 얘기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래, 좋아. 미경아, 내가 그렇게 나오는구나. 이제 정말 끝장을 봐야겠어요. 그 다음 날 저는 동네 미용실에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토요일 아침 일찍 예약 가능해요?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요. 그럼요, 어머님. 몇 시에 오실래요? 아침 8시쯤? 네, 예약해 드릴게요. 이제 정말 끝장을 봐야겠어요. 집에서는 옷장을 뒤져 제일 좋은 옷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에 진수 입학식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 구두도 깨끗하게 닦고 가방도 괜찮은 걸로 골랐어요. 미경아, 너 나한테 미친 할머니라고 했지? 주말에 보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진수가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삼촌 할아버지 생신이죠? 저도 갈 거예요. 그래, 와라. 그런데 엄마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뭔 말? 할머니가 요즘 많이 편찮으셔서 혹시 이상한 말씀하시면 이해해달라고 친척들한테 미리 말해뒀다는 거예요. 진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시죠? 저는 웃었어요. 진수야, 할머니가 이상해 보이니? 아니요, 전혀요. 그럼 됐어. 내일 가서 할머니가 얼마나 멀쩡한지 다들 확인시켜 줄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옷도 입어보고 화장도 다시 해봤습니다. 미경아, 내가 뿌린 씨앗이니까 내가 거둬야지. 그날 밤 저는 일찍 잤어요. 내일을 위해서 컨디션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했거든요. 토요일 아침 저는 여느 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먼저 동네 미용실로 갔어요. 어머님, 오늘 웬일로 이렇게 일찍이세요?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요.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하고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화장도 했어요. 거울을 보니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정신이 멀쩡한 할머니였지. 집에 돌아와서 검은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었어요. 가방에는 지갑과 핸드폰,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를 넣었습니다. 수첩에는 중요한 3가지를 정리해뒀어요. 오늘 필요할 모든 것들 말이지. 이제 준비 완료야. 식당으로 가는 길
저는 차분했어요. 더 이상 화나지도 않았고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러 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벌써 몇 명이 와 있었어요. 조카들, 사촌들, 그리고 정태 가족도 보였습니다. 미경이가 화사한 옷을 입고 친척들과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아마 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겠지. 저는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미경아, 내가 원했던 무대잖아.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미경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 김순자, 이제 진짜 끝을 내려왔다. 친척 삼촌의 팔순 생신 모임이었어요. 식당에 일가 친척들이 모두 모였지요. 미경이는 아마 제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이도 많고 유언장까지 써놓은 마당에 이런 가족 모임에 나타날 리 없다고 여겼겠지요. 아니면 미경이 생각에는 그렇게 험담을 해놓으면 창피해서라도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더 당당하게 친척들에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요? 요즘 좀 편찮으세요? 노인정에서도 사람들하고 문제 있었다고 하던데요. 정태는 그 말을 듣고 슬쩍 눈치를 줬겠지만 미경이는 애써 무시했을 겁니다. 어차피 시어머니는 안 올 테니까 뭘 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했겠지요.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들어간 거지.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 깔끔한 머리에 단정한 표정.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놀라서 일제히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미경이는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저는 이미 조용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가 편찮다더구나? 노인정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더니. 미경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나요? 뭐라고 했냐고? 주변을 봐라. 네 말에 기막혀서 다들 널 쳐다보잖니? 눈은 커지고 코는 올라갔지만 입은 아직도 남 탓에 변명만 하니? 식당 안은 일순간 조용해졌어요. 누구도 웃지 않았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지켜봤습니다. 저는 한 발 앞으로 다가섰어요. 먼저 팔순을 맞으신 삼촌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촌, 좋은 날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친척들 앞에서 거짓말이 오가는 걸 그냥 둘 수가 없어서요. 잠깐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삼촌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순자야. 무슨 일인지 말해봐라. 그제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나는 평생 폐지 주워가며 식당 설거지 해가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 내 손주 하나 잘 되라고 참고 참으며 버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 돈을 훔쳐다가 얼굴에 갖다 붙이고는 지금 와서 내 체면을 깎겠다? 정태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엄마, 제발 여기선 그만. 왜? 창피하냐? 창피하면 그 전에 막았어야지. 그때 진수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제가 말할게요. 저도 미경이도 놀라서 그를 바라봤어요. 진수는 식당 한가운데 서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이제 고등학생도 아니고 이제 어른으로 살아야 하잖아. 근데 엄마는 왜 어른이 되면 더 뻔뻔해져야 한다고 생각해? 미경이의 눈이 커졌어요. 진수야, 그건 할머니가 주신 건 돈이 아니라 믿음이야. 사람한테 믿음을 줬는데 엄마는 그걸 얼굴 바꾸는 데 썼잖아. 사방이 조용했습니다. 그때 친척 중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순자야, 그게 무슨 소리냐?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내가 오늘 중요한 3가지를 준비해 왔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지요. 첫 번째,
미경이한테 보낸 돈 내역입니다. 수첩을 펼쳐 보였어요. 3천만 원. 진수 등록금 달라고 해서 보낸 돈이에요. 그런데 진수는 대학도 안 갔어요. 이 돈으로 미경이가 뭘 했는지 아세요? 친척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성형수술 관련 자료입니다. 또 다른 페이지를 넘겼어요. 눈, 코 성형. 비용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1,200만 원이에요. 그럼 나머지 1,800만 원은 어디 갔을까요? 미용기기, 옷, 화장품. 다 내 돈으로 산 거예요. 미경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세 번째, 유언장 사본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줬어요. 사람을 속인 자들에게는 한 푼도 안 준다고 적어뒀습니다. 내 재산은 모두 진수에게 갑니다. 친척들이 웅성웅성거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으로 성형을 했다고? 그것도 등록금으로? 미경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도 사람인데요. 평생 애 키우고 살림하다 보니까 거울 속 제 얼굴이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초라한 건 네 얼굴이 아니라 네 속이더라. 그 말에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수는 숨을 고르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받은 건 얼굴이 아니라 사람 됨됨이었어야 해. 그 말에 몇몇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 미경이를 변호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정태조차 미경이에게서 한 걸음 물러선 채 입을 꾹 다물고만 있었습니다. 아이고, 순자야. 우리가 몰랐네. 며느리가 그런 짓을 했는 줄 어떻게 알았겠어. 미경이, 너 진짜 그랬니? 미경이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돌아서서 팔순을 맞으신 삼촌께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삼촌, 좋은 날에 시끄럽게 해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삼촌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순자야. 수고했다. 이제 마음 편히 지내거라. 식당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어요. 사람이 체면을 잃는 순간은 남들이 손가락질할 때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속일 때란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식당을 나왔어요. 뒤에서 친척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해야 할 말은 다 했거든요. 나 김순자, 이제 정말 끝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친척들 사이에선 이미 소문이 다 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으로 성형했다가 유산 상속에서 제외됐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미경이는 그 후로 동네에서 얼굴을 보기 어려워졌어요. 마트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가더라고. 성형한 얼굴은 예뻐졌지만 마음은 더 초라해진 것 같았습니다. 정태는 한 달 뒤 조용히 이사를 갔어요. 이사 당일에도 저에게는 인사 한마디 없었지. 창문 너머로 이사차가 떠나는 걸 지켜봤지만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 그게 낫지. 서로에게. 진수는 놀라울 만큼 변해 있었어요. 매일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저에게 하루 한 통은 꼭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수학 문제 다 풀었어요. 밥 잘 챙겨 먹었니? 할머니가 준 보온병에다 국 싸갔죠. 오늘은 청국장이에요. 그런 말들이 제 마음을 채워줬어요. 3달 뒤였어요. 저는 동네 도서관에서 작게 웃었습니다. 신문에 진수 이름이 나왔기 때문이지. 재수생으로 시작한 지 3달 만에 지역 논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기사였어요. 김진수 21세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할머니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신문을 접고 나서 저는 보온병 뚜껑을 열고 마지막 대추차 한 모금을 삼켰어요.
그 따뜻한 국물이 속을 적시며 퍼졌습니다. 그래, 난 아직 살아있지.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네 꼬마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진수 형처럼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 그래. 공부는 남 주는 게 아니지. 저는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고 환히 웃었어요. 그 얼굴엔 이제 억울함도 수치심도 없었습니다. 1년 뒤 진수는 명문대에 합격했어요. 합격 소식을 들은 저는 진수와 함께 작은 식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됐어, 진수야. 내가 잘 되는 게 할머니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야. 할머니, 그런데 엄마 아빠는 걔들 잘 살고 있을 거야. 자기들 나름대로. 진수는 조금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할머니, 저 대학 가서도 계속 전화 드릴게요. 할머니 외롭지 않게. 그래, 고마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김치 냉장고를 열어 갓김치를 꺼냈어요. 혼자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에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진수였습니다. 할머니, 잘 주무세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진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갓김치 한 젓가락을 입에 넣었어요. 아삭아삭 시원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끝이야. 내가 이겼어.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손주 제대로 키웠지? 사람다운 아이로 자랄 것 같고.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어요. 나 김순자, 이제 정말 마음 편히 살 거야. 여러분,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 곁에 수많은 순자들에겐 아직 말하지 못한 속이 많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눈물로 삼킨 세월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래요. 때로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당당히 맞서는 게 진짜 용기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도 순자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드라마가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어머나 사연이었습니다.